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실험을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 실험을 예를 들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설과 그다음에 변인 여러 가지 변인들 그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단계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자연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가 문제인식 단계인데,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생장하지 못하고 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인식했죠. 그래서 그 배지에 푸른 곰팡이 있는 곳에는 이 세균이 생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관찰하고 왜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문제인식. 그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이라는 말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래 잠정적인 결론이다. 요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인식한 문제의 답을 예측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단계가 가설 설정하는 단계다. 가설은 변인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변인을 이제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변인인데, 그 변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독립 변인도 있고, 조작 변인도 있고, 통제 변인도 있고, 뭐 종속 변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설을 진술할 때는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도 조작 변인하고 종속 변인을 포함하면 가설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푸른 곰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균이 생장하냐 억제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있냐 없냐, 푸른 곰팡이가 있냐 없냐, 요게 뭐가 되냐? 조작 변인이죠.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기도 하고 넣어주지 안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조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조작 변인이 되고, 그 결과로 세균이 생장하냐 억제하냐, 잘하냐 못 잘하냐, 요게 조작의 결과 나오는 거죠. 조작의 결과 나오는 것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함께 진술하면 가설이 돼요. 네. 조작과 종속 변인에 대한 정의는 탐구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과 실험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가 이제 탐구 설계하는 단계인데, 먼저 독립 변인은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을 독립 변인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그럼 독립 변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독립 변인 안에 이런 조작 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조작 변인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푸른 곰팡이 넣어주냐 아니냐 이런 조작 변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도 있어요. 뭐 그 곰팡이를 키우는 그릇이라든지 배지 용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험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작 변이는 실험자가 이렇게 바꿔주지만 얘네들은 일정하게 해줘야 되죠. 요를 일정하게 해야 줘야 되는 변이를 통제 변인이라고 그래요. 통제 변인. 그 다음에 조작을 했죠.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그럼 조작의 결과 세균이 자라냐 안 자라냐 이런 종속 변이 나타나요. 이 조작의 결과 나오는 것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인이라고 하면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다 포함된 거예요. 독립 변인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포함된 거다. 일부 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바꾸고, 요게 뭐예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조작 변인입니다. 조작 변인. 이 외의 변인을 일정하게 통제한다. 요게 통제 변인. 종속 변이는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여기서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요 변인이 뭐냐면 조작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탐구 설계다. 그 다음에 그럼 설정했으면, 탐구 설계를 했으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실제 탐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탐구를 수행할 때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바꾼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요인을 바꾸지 않은 집단, 그대로 놔둔 거. 예. 그래서 플레밍의 실험에 대해서는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는 것과 안 넣어주는 것,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는 것,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바꾼 집단이 실험군이죠. 그래서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대조군은 안 넣어주는 것, 이렇게죠. 조작해 준 것이 실험군이 되고 조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 대조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모든 조건이 같은 변인을 통제한 거죠. 뭐만 빼고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를 가지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든 조건이 같게 통제 변인해 주는 거죠.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어주냐 조작 변인이죠. 그죠? 다른 하나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하지 않고 배양하였다. 요게 이제 대조군 넣어준 거 실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이 이제 독립변인인데 그 중에서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이게 조작 변인인 거고 그 조작의 결과 세균이 자라냐 안 자라냐 이게 종속 변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변인 통제해 줘야 돼요. 일정하게.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이외에 세균 배양 배지의 조건과 세균 배양 환경은 같게 한다. 그렇죠. 이거 일정하게 해준다. 이게 통제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조 실험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이제 결과에 이제 자료 해석, 검증,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한 베이지에는 세균이 생장이 억제됐어.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는 베이지에는 세균의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어. 그래서 결론은 뭐야?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가설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가설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볼 거는 가설 설정,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변인들, 조작, 통제, 종속, 독립 이런 변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